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것은 살다 보면은 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난다든가, 뭐 이런 거, 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되는 일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집터를 바로 잡거나 집을 구입하거나 전셋집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지구 방향이나 구조 또는 수맥의 흐름을 세밀히 파악해서 양택을 보아야 한다. 네.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점은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 네. 주체 누구죠? 집에? 집주인. 대주. 대주. 네. 집주인 뭐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주죠. 네. 가장. 네. 그래서 주체란 그 터와 집의 주인 될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장을 중심으로 한다. 부인이나 아들, 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 나라는 가장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죠. 부인일 수도 있죠. 네, 가정에 따라서. 네, 가정에 따라서.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 집에 아버지 되는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두 사람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요즘은 그 부부만 둘만 보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을 다 같이 해서 봐야 돼요. 이제 다 같이. 네. 이렇게 이제 폭넓게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구 구조는 기본적으로 문에 들어서서 화장실과 안방의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딱 문 열고 출입문 열고 현관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나 안방이 흔히 보이면 안 된다. 아파트 구조가 거의 다 그래요. 정면에 화장실이 딱 보여요. 그래서 안 좋아요. 거의 그런 구조가 구조가 다 엄청 한 25평대 30평대 보면 거의 가구대다. 정면에 화장실. 예, 그것은 이런 양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집이다 이 말이죠. 그냥 사업성으로 지은 집들이 막 무시하고 편의성만 따져서 지은 집들이 그렇지. 뭐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집 건물 구조도 예전에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지었잖아요. 정사각이나 직사각형으로 지었는데 요즘은 별 이상한 모양으로 많이 짓죠. 네. 네. 디자인 뭐 무슨 이상한 모양으로 막 져요. 복잡해졌어요. 일상감 이상한 것들 많아요. 그렇죠. 또 머리를 두는 곳도 화장실과 부엌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네. 머리를 두는 곳이 화장실이 뒤에 있다든가, 네? 또는 어디에요? 부엌 쪽을 두고 있다. 그쪽으로 머리가 향해 있다든가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은 기가 다 빠진 배설물이 있는 곳이며 부엌은 살아있는 기를 자르는 곳이기에 좋은 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또 단독주택은 건물을 중심으로 좌측 상단에 화장실을 두는 것이 좋고 앞마당에 쓰지 않는 우물이 있다면 안전히 폐쇄하되 어중간하게 뚜껑만 덮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또 큰 나무가 담 안쪽에 있는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게 집 담 안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근데 왜
왜 그럴까요? 뭐 태풍 나와갖고 그거 부러지고 그러면 집을 더 덮칠 그럴 수 수 있죠. 있고. 예. 뭐 그렇죠. 집에 예. 그 나무가 이렇게 예. 저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무라는 특성은 땅에서 나무가 커 올라간 높이 있죠. 네. 높이와 관계가 있어요. 그 지붕 높이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이 높이만큼 밑에 뿌리가 네. 뻗어가요. 네. 사방으로 네. 뻗어가. 그러면 나무가 크게 되면 나무의 높이만큼 사방 주위에 나무 뿌리가 뻗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잘못하면 집 기소 밑으로 나무 뿌리가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 집 있죠, 옛날 집. 한옥으로 진 집. 비가 가지고 오래된 데 가보면, 옛날에 안방 자리에 막 대나무가 커고 있어요. 네. 대나무가 큰 경우가 있어. 네. 대나무 있는 뻗어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이제 대나무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얇게 떠가니까 그건 쉽게 방지할 수가 있는데, 나무가 큰 것은 깊이 들어가죠. 네. 깊이 들어가서 뻗어 가는데, 이제 잘못하면은 나무 뿌리가 뻗어 들어온 위에 사람이 이제 자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 좋다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이 양택에서는 큰 나무이지만 나무로 보지 않고 산으로 봐요. 네. 산으로 취급해요. 나무를. 그래서 산이 있어야 될 곳에 큰 나무가 있으면 좋은 작용이 있겠지만, 물이 있어야 되는 곳에 나무가 있으면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는 될 수 있으면 큰 나무, 오래된 큰 덩치가 큰 나무는 두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집이 넓어가지고 뭐 수천 평 돼가지고 그러면 정원이 겁나게 클 거 아니에요? 정원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집 건물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재벌들 막 네, 수십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외래예요. 외래입니다. 또 잠자리에서 수맥은 절대 피해야 하며 동식물을 키우는 것도 잘 살펴야 한다. 예. 수맥은 피해야 한다. 동물 키우는 것도 살펴서 봐야 된다. 근데 수맥은 어떤 수맥을 피해야 할까요? 지하수 수맥이겠지. 안반이 들어가는 지하수. 물은 지하에 흐르는 물은 몇 가지예요? 지하수 두 가지. 뭐 그냥 쉽게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건수하고. 건수하고 진짜 지하수. 건수는 땅의 표면에 흐르는 거고, 지하수는 땅 속 깊이 흐르는 물이죠. 안반. 네. 근데 꼭 안반이 아니어도 흘러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덮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피해야 되냐? 요 지하수를 피해야 됩니다. 지하수는 왜 이렇게 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지하수는 물의 수량이 커요. 많다. 예. 건수는 작아요. 이게 수량이 물이 건수는 작아요. 그래서 물의 통로가 건수가 보통 뭐 한 50cm다. 그러면은 얘는 보통 뭐 몇 메다 되죠? 뭐 2m 되든지 3m 되든지 몇 메다 돼요. 그런데
이 물의 통로가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유속이에요, 유속. 유속. 흐르는 속도. 물의 흐르는 속도. 네, 속도. 건수는 쫄쫄쫄쫄 흐르는데 얘는 막 싹 흘러내. 문제는 이거예요. 물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물의 속도. 그러면 왜 이게 해로워요? 이게 왜 해로울까요? 파가 네? 점점 뭐라고 해야 돼? 수맥파? 파도 파장. 이걸 수맥파라고 그래요. 이게 파장이 세서 그런가? 파장이 세니까 이제 그 파장이 그렇게 하면 정답이 안 돼요. 네. 왜 이제 수맥파라고 하는데, 왜 이 수맥파가 사람에게 해롭냐 이거죠. 근데 사람에게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해로워. 그리고 저 동물도 고양이가 그 수맥이 있는 데 있다가 넘어져서 완전 병신된 네. 고양이가 나오고 TV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수맥 때문에 그런다고 듣고 정확한 이유. 그러니까 수맥 때문에 그런데 수맥의 어떤 점이 그런 해를 일으키냐 이거죠. 해로운 게 생기냐. 자,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 구성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이죠. 물이죠. 네. 사람 물이 많죠. 물이 70%라고 그래요. 네, 그죠.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물이 유속이 빠르니까 네. 이 수맥파라는 게 이 유속이 빠른 속에 생기는 파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자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사람 몸에 있는 수분이 여기에 반응을 해서 빠져버려요.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수기가 한쪽으로 쏠려가 버리죠. 수맥이 흐르는 쪽으로. 네. 그러면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한쪽을 못 쓰, 그쪽이 수맥에 네. 잠든 사람 한쪽을 못 쓰는 사람 많이 예. 있다고. 사람도 그렇지만 동물도 그렇고 이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 살게 되면 사람도 정체모를 병이 생기는데 암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영양분이 뭘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빽빽하게 야워요. 대부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이 수맥파 위에 동물을 놔두면 놓고 키우면 아무리 잘 먹여도 빽빽 야워버려요. 그게 이제 잠도 못 자고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수기 때문에 몸이 이상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큰 물의 작용이 사람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면 그렇게 들어가. 사람에 있는 수기가 네. 그 수맥파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건수는 천천히 쫄쫄쫄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 위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해롭지 않아요.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는 집에 수기가 요 큰 지하수냐 아니면 거루수냐 이걸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지하수 쪽이 흐르는데 감장이 쪼개진다든가. 네. 이 건수가 흘러갖고는 단장 안 쪼개져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가 흘러야 담장이 쪼개져요. 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기를 논하잖아요. 지기를. 그러면 우리는 맥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가 흐르는 맥. 이 맥을 따라오는 수기는 지하수가 아니에요. 이 지하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근데 이 지하수는 뭐냐? 우리가 한으로 보면, 맥으로 해서 보면, 맥세가 여기에 있고, 요 맥을 보호하는 수기가 좌우측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는 이 밑에 흐르는 거예요. 이 밑에. 이 밑에 흐르는 큰 줄기예요. 제가 사는 고창 같은 데는요, 그, 읍내권 저 위쪽으로 밑에 땅이 안반이라고 그래요. 예, 50m? 50m쯤 파면 그 안에 안반이 있다고 그래요. 지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100m를 파야 안반이 나오고. 옛날에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처음 고창에 갔을 때 물을 못 먹었어요. 우물을 못 먹었어, 우물을. 짱기가 있었어요? 예. 미식거려. 간수예요, 간수. 짭짤하네요, 간수예요. 염분이 섞여 나오고. 네, 갖고 물을 못 먹었어요. 나는 그때 수돗물 먹고 크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 지표면이 얕아가지고 깁질 안 해. 깁질 안 해서 옛날에 차있던 바닷물이 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m 정도 파면 안반이라고 그래, 다. 그거 뚫으면 지하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온천수가 나오죠. 근데 온천수만 있는 게 아니라 냉천수도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들은 온천수만 찾지 냉천수는 안 찾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지하수를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집이 있어요. 저 집이 겁나게 센터요 라고 얘기하죠. 네, 못 산다고 하는 네, 귀신 나온다고. 센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센터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지기가 아주 강해서 생기는 센터. 네. 하나는 요 지하수가 흘러서 생기는 센터. 네, 그 얘기. 네.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눌러서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못 눌러요. 그건 안 된다고. 이건 누르려면 지하수를 파갖고 물을 확 뽑아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지하를 없애버려야지, 파가지고. 네? 요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하수가 오염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물이 지하 맥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니, 뚫고 안 쓰려면 그거 잘 막아야 되는데, 내버려 두니까. 폐봉을 잘 해야 되는데, 폐봉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거리 막 오염물질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뚫었어요. 너무 많이. 농사 짓는다고 뭐 한다고 너무 많이 뚫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하수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네. 그래서 수맥은 피하는데, 건수는 상관이 없고, 지하수를 피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금전적인 문제로 지나치게 구조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집을 짓다 보면 수맥의 영향과 방위 등의 주의를 기울이기 쉽지 않다. 한마디 말해서 돈도 적고 땅 모양도 막 그러다 보면 좋은 방향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구조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수맥의 이치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건물 기초부터 수맥 방지 시공을 하므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에는 집 짓기 전에 수맥 찾아가지고 방제를 딱 하고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양택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는 묘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집을 짓다가 산소가 나오면 잘 이장을 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흉가가 되며 상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진다. 삼풍 백화점 지하에서는 무덤이 6개나 나와서 문제가 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집들이 좋지 않은 게 시달리고 있다. 묘자리는 노무현 대통령 그
집진자리 있잖아요. 네. 무덤 몇 개 파가지고 쳤던 네. 건데. 이게 집을 지을 터는, 집터는, 예전에 묘소를 썼던 묘자리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묘지는. 그럼 어디다 써요? 못 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했죠. 한 기나 두 기 뭐 이렇게 있으면 잘 해서 이장해 놓고 지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공동산 있어요? 공동묘지? 네, 공동묘지. 이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집진데 많아요. 특히 아파트 단지라든가 네, 말을 많습니다. 고창에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고창에 가면은 그 강호상고라는 학교가 있죠. 지금 항공고에. 그리고 그때 보건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때가 다 공동묘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나 공동묘지는 큰 규모의 학교, 종교 부지, 이런 거,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네, 일 개인의 집이 아닌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뭐 회사 이런 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왜 안 되냐고요? 종교는 이 공동묘지는 뭐예요? 영면하는 곳이잖아요. 네, 영가들 쉬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드러낸단 말이죠. 드러내서 다 100% 드러낼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어떻게 소멸이 되고 뭐 하면서 많은 영가들의 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이러한 건물로 뭐 학교도 별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큰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큰, 특히 뭐 이 종교적인 시설이 가장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데도 요거하고 여중이 이사 오면서 공동묘지를 구입해서 밀어가지고 지었어요. 요즘 또 그 밑에다가 아파트를 또 지었네?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학교는 괜찮은데 이제 주택지를 지은 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집에 이제 헛것이 보이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영가들이 이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런 얘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하소연 해야죠. 그잖아요. 내가 살던 집인데 어느 날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집 주고 산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소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편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건 피해야 된다. 이제 그 다음은 성장지가 아주 좋아야 좋은 인재로 성장한다. 그러겠죠? 성장지 터가 좋아야만이 사람 그 인성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될 거 아니에요? 잘 형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성장지 터가 일단 좋아야 된다. 예로 그 군인들 있죠? 군인들이요? 장군들 막 이렇게 나온 터는요, 가보면 앞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안산이라고 했잖아요. 집이 지어져 있고 요 마당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여기에 산이 있죠, 이렇게. 산이 쫙 있는데, 이 집에서 보면 앞이나 주위에 뭐가 있냐면, 일사가 있어요, 일사. 해. 떠오르는 해. 일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군들 나는 터. 사격으로? 네, 사격으로. 전두환 씨 태어났다는 집에 가면 야가 2개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이순신자하고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가서 사줄 거야, 저 앞에 가야죠. 혹시 남산이 딱 정면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 일사가 많이 있더라. 근데 이제 대부분 인물이 태어나는 집은, 태어나는 집은, 예, 우리가 양택과 음택으로 나누지만, 예, 음택이 없이 양택에서 나오지 못해요. 인물은. 음택에서 양택으로 보내요. 인물을 내려면. 그래서 이 양택에서 이제 태어나요. 그거는 좀 지천 방법도 그게 이제 수순이. 네. 각종 모양.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큰 인물들이 태어났다는 집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쉼터가 아주 좋은 곳이 양택으로 많죠. 양택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옛날 양택 고가부들 중에 가장 아쉬운 점이 우리 그 전라도예요, 전라도. 네. 전라도는 전라북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남북을 다 합친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몇 해 전에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북을 한 100곳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전국을 투어를 한 거예요. 전국 투어를 해서 전국 투어. 네. 그런데 전라남북도만 없어. 맷집 안 돼야. 손으로 꼽아봐야 서너 집밖에 안 돼. 양택으로서 네. 손을 꼽을 수 있는. 네. 문화재로 되어 있는 투어. 이게 전라북도는 한 집밖에 없어요. 어디 좀 나무네? 네? 아니 여기 남원에 그것도 이제 그렇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값어치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터가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왜 없냐? 뭐 옛날부터 없었냐? 그게 아니고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생활사고 어쩌고하면서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네, 다 때려 부숴버렸어요. 뭔가를 보존을 하는 게 네, 보존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 보존하고 있다.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불편하죠. 많이 불편한데도 그걸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 예, 다른 지역과 전라도 집의 특징이 뭐냐면 기둥 높이가 달라요. 전라도는 기둥이 낮아요. 높이가. 근데 경상도 갔더니 보통 막 3m. 집 자체도 크다는 거네. 아니 막 큰 게 아니고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기둥 높이가 이렇게 막 높아. 우리는 요만한데 거기는 이렇게 커요. 그 나무도 우리는 막 요만하죠. 거기는 이만해. 나무가 좋은 나무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그때 투어해서 저 기록해놓고 찍어온 사진을 정말 하나도 지금 정리를 못 해봤어요. 지금 벌써 2년, 3년째 돼가네. 예.
이제 약 석 달 정도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나가면 4, 5일씩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래서 저 삼척, 저 일진, 저 위에, 거기서부터, 네, 싹 돌았어요. 경상도 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경주 밑에 영천까지 갔고, 여기 진주로 해서, 그거 어디야? 저기, 쌍수 유명한데, 청도죠, 청도? 청도 쪽으로 갔었고, 남쪽, 여기 전라남도 남쪽으로도 돌았었고, 해남, 뭐, 저기 순천 다 돌았고, 위로는 또, 저기 뭐, 천안이나 어디 뭐, 경기도까지 다 갔죠. 거의 다 갔죠. 돌아봤는데, 역시 경상도에 남아있는 집들이 좋더라고요. 전라도는 다 때려 부셔가지고, 전라남북도는 몇 집 없어요. 그래서 성장기라는 것은 아이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내는 장소다. 이때는 인생에 있어서 자아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신체적 발달은 물론 정신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한다. 저번에 공심제 갔을 때 저기 그 교무라고 했던가요? 그 양반 있잖아요. 빌려준다고 아랫방. 네. 사랑방. 네, 사랑방 빌려준다고. 네. 그 이용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했었어요. 예전에 좋은 양택 터를 찾아서 신혼부부들한테 2세들을 위해서 대여를 좀 해주자, 임대를 해주자, 그걸 구상을 했었어요. 실행은 못했지만 그렇잖아요. 좋은 터에서 좋은 아이들이 잉태돼서 세상에 나오면 나라에 좋은 일이잖아요. 인재 양성의 하나의 방편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건강하며 건전한 사고로 바람직한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 내가 강조하는 어떤 분은요, 본인이 종손이에요. 형제가 없어, 본인은. 그래서 자식을 하루 둘라고 애를 쓰셨는데, 아들 셋에 딸을 둘을 두셨다던가, 어쨌든 그렇게 차후장 본인 때 이렇게 두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는 종갓집 터를 구입을 해놨어요. 터를 좋은 양택지를 찾아서 구입을 해놨어. 그런데 자식들이 시골에 와서 살 사람이 없다고 집을, 아버지가 거기다가 집을, 내가 좀 거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니까 좀 돈 좀 되라 그러니까, 아니 그 시골에 누가 산다고 거기다가 집을 그렇게 돈 들여 지습니까? 안 됩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얼마나 성질이 나빴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 수고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얻어서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지어서 큰손주한테 물려주고 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셨어요. 화가 막 나셔갖고 전화가 와서 뭐라고 그냥 땅을 팔아야 되겠다. 땅을 팔아서 그냥 나 죽기 전에 그냥 나 먹고 쓰고 놀고 그냥 가야 될 양식인가 보다. 땅을 팔아달라고 아직도 못 팔아. 만석군 턴. 자, 전남 하순에 있어. 하순에서도 또 근데 터는 좋은데 이제 그 어르신이 조금 많이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거래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분은 턱값을 받고 싶다 이거죠. 근데 요즘 땅 사는 사람이 뭐 제대로 정말 알아서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땅 살 때 그 돈을 지불하고 턱값을 지불하고 하겠어요? 맞죠? 사실 그 이유를 남기려고 하겠죠. 좀 이따 봐야겠네.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집터는 매우 중요하다. 좋은 지기를 받으면 몸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판단력, 합이 명쾌하면 성격도 쾌활해진다. 그죠? 저희 집은 제가 사는 시골집은 이렇게 크게 좋은 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 손주들이 막 이렇게 감기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아파요. 아프면 우리 집에 데려와서 딱 이틀만 놔두면 싹 나서 그래. 이틀만 놔두면. 예. 우리 저기 그 좋은 터에서 생활하면 좋은 게요. 일단은 그 사람의 생체 리듬이 굴곡이 없어요. 편안해지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고민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평소보다 줄어서 잔잔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뭐냐면요 지혜가 생겨요. 지혜. 올바른 판단이 생긴다. 실수를 잘 하지 않는다. 뭐 다른 건 떼놓고 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아이가 후에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터가 좋지 않은 집에서 자라면 건강을 해치기 쉽고 성격도 우울하거나 원만하지 못해서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없다. 심하면 집에 있기가 싫어지게 되므로 가출하는 경우도 생긴다. 좋지 않은 터에서 자라면요, 얘가 편협되고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꼴퉁이들이 돼요. 꼴퉁이. 그런데 성장지는 집터뿐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 집터만이 아닌 환경도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사물을 대하는 지적 경험과 사람들과 상호작용인 사회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요, 좋은 집터, 좋은 집터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예요? 좋은 기만 받으면 돼요? 좋은 기운만 받으면 되나요? 환경도 좋아야죠. 예? 주변 환경. 예, 환경도 좋아야죠. 환경은 뭐예요? 환경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국세. 이게 집터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집터를 이루고 있는 주위 여건도 좋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국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박사마을 있어요. 임실에도 있죠. 임실 오수 쪽에. 박사마을 다니고. 또 저기 춘천가도 있어요. 네, 뭐 저기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박사가 왜 나오냐 이거죠? 그럼 오늘 한 집에서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좋은 집터를 앉은 그 집에서만 나와야지. 왜 그 마을 전체에서 나오냐 이 마을에서 나오냐. 근데 마을이 꼭 한 마을이냐?
아니 그 구간의 핵심에 있는 마을들에서 나온다. 네. 그건 영향이 뭐냐? 북세에 의한 영향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는 동네도 잘 살펴서 와야 한다. 네. 있죠? 뭐 맹모 삼천지교 교훈이 말해주듯 아이가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이건 중요한 얘기죠. 네. 만약에 두 집이 있는데요.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하나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두 집 다 집터는 다 뭐 아주 상급의 좋은 집터에 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집터에 사는 아이가 받는 영향은 어떨까요? 집터는 좋은데 다르겠죠. 정치하는 집하고 사업하는 집하고 틀리게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 환경에 따라. 네. 네. 만약에 이 집터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산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 이거죠. 저기 어디에요? 저 경남 도지사 지내. 도지사를 지낸 게 김두관. 예? 김두관이? 예? 김두관? 김두관 말고 자 합천인가 어디 출신 있잖아요. 네, 저기 총리 임명 받았는데 청문회 앞두고 그냥 김태 말하면 잘 뭐잖아요. 김태호. 김태호. 네. 김태호는 정치하는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정치를 한 거죠. 여기 아버지가 그 지역을 관장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분이에요. 이게 정치 집안에서 큰 거예요. 그래서 김태호라는 사람이 서울대를 갔는데 어딜 갔어요? 서울대 어디? 네, 농가. 네, 농대 쪽이거든요. 네, 농가. 네. 농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농가. 서울대 가긴 갔는데 농가를 가서 정치과를 가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공부할 때 여기 지역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국회의원 집에서. 그러면서 뭘 했냐? 비서를 했다 이거죠. 비서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에 발을 내디딜 때 아버지가 관리하던 그 조직을 다 본인이 물려받아가지고 그걸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김태호라는 사람이. 그래서 꼭 가보고 싶었어. 여기를 조사해보고 싶었어. 아직 못했어. 아, 그 집이 양택이요? 양택이 됐든 음택이 됐든, 네. 조사해